에어비앤비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피디님은 얼마 벌고 싶으세요? 3,400은 벌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요즘 유튜브 보면 에어비앤비 부업이 너무 핫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관광객들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래요. 요즘 수요자들은 에어비앤비에서 모텔, 호텔, 펜션에서 주지 못하는 다양한 숙소에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주실 수 있거든요. 경험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숙박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방이 넓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 동네 한 곳에 맛집, 그리고 미용실, 도서관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문화시설을 그럼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한국의 감성이나 이런 한국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죠. 리얼로. 대표님, 고시원도 창업이 어려운데 에어비앤비가 더 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에어비앤비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딱 한 개만 전입을 해서 그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고시원은 방의 개수를 사업으로 정말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돈 1억을 투자했을 때 에어비앤비와 고시원 뭐가 더 좋을까요? 피디님은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저는 월에 한 3,400은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 3,400을 꼭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3,400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으세요? 아무래도 한 개의 에어비앤비에서 벌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3,400을 버는 게 저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고시원은 그런 구조의 3,400이 나오는 고시원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퇴사까지 할 수 있었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면 저는 고시원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에어비앤비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사실 월급이 조금 작아서 한 100에서 150 정도를 벌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에어비앤비를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 경험을 쌓을 때는 에어비앤비,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은 고시원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좋은 거네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시원을 먼저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와 고시원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에어비앤비는 한 개만 운영을 하니까 시간 대비 수익이 조금 적어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월급만큼이 나오지가 않는 게 제일 큰 리스크였어요. 에어비앤비 하나만 가지고서는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시원은 제가 원하는 만큼 월급만큼 나오기는 하지만 입실자들의 운영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민원이라던가 그리고 시설 관리, 누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시설 관리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고시원은 가장 기초적인 것도 그럼 전부 관리해줘야겠어요. 정부가 나갔는데 그런 거를 갈아줘라. 이런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일어나요.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거나 회사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민원들이 오거든요.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딱 들면요. 그때 상황에 초보 원장님들이 멘탈이 막 나가세요. 정보를 일정한 장소에서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다양한 어플들이나 아니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은 사실 운영 관리가 너무 간단해요. 이런 작은 민원과 큰 민원이 있는데도 고시원하는 이유를 3가지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건물이 없어도 월급이 타박타박 들어오는 구조에 있어요. 입실자들이 301호부터 329호까지 있다면 29명의 입실자에게 저희가 월세를 타박타박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만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만큼 벌 수 있어야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고시원에 가지 않아도 고시원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시원도 좋고 에어비앤비도 좋은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는 거주 기반이보다는 단기 기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여행자들이 많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온 출장자들이 많겠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관대해요. 그리고 브랜딩을 잘하면은 감성 컨텐츠로 수익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시원 창업이 더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물만 찾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좋은 매물도요. 운영 관리가 안 되면은 절대 할 수가 없으세요. 관리해야 되죠. 청결하게 운영해야 되죠.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죠. 민원 대응 하셔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강한 사람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창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관리 운영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세요.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통에 안 버리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런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규칙을 만들었어요. 조금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알려드리면요. 그 부분을 또 따라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와 고시원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고시원을 더 추천하시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어비앤비도 해봤고 고시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고시원을 하고 있는 거는 간절하게 월급만큼의 나오는 현금 흐름이었어요. 그 현금 흐름을 갖고 싶다면은 고시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고시원 창업은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걸까요? 제 블로그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충분히 대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